안녕하세요. 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초조하시고 불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제가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음,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그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제 한국은 둘째 주그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이런 날은 매도세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주식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이제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 옵션 만기일에 어, 주식을 더 매수를 하려고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어떤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주식은 뭐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사겠으면 사는 거다. 그 말에도 사실 일리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되도록이면 굳이 뭐 안 맞아도 될 비를 굳이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주식은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항상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에 좀 거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제 방송이.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는 제가 급하게 분할 매수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씩만 사는 겁니다. 조금씩만. 왜냐하면 어, 또 앞으로 또 한번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연기금에서 어, 대량으로 이제 또 주식을 매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또 흔들립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조금 했다가 그때 가서 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대선이 또 남아 있죠. 대선 자체가 대선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주가가 일단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뭐 누가 될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일부 조금 주식을 팔고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조정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한 좀 반기업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도 지금 상향으로 조절을 할 거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 부분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가 꼭 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주식에 대해서 소량씩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GDP를 그 통화량 M2 값으로 나눠보면
그 통화 유통 속도라는 그 실제 실물 경제에 이 유동성이 얼마나 흡수가 되어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그 주식 시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성이 많이 실물 경제에 투입이 안 됐죠. 이러다 보니까 장기간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주식이 어느 정도로 폭락할 거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올 3월 달 같이 그렇게 대폭락이 온다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올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 인류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코비드를 맞았죠. 어,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금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도 이제 그때는 막 허둥지둥 되고 막 뭐 어떤 그 전부 다 이제 이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가 됐죠. 근데 지금은 뭐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공포 심리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알았고, 물론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자신 스스로 어떤 위생관념이라든가,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방법을 알게 됐고, 그리고 기업들이 어, 처음에는 되게 그 부분이 어색하고 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음, 화상으로 서로 미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인류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막 엄청난 대폭락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때 폭락장의 한 그 2분의 1 정도 수준의 뭐 그런 폭락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연준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일단은 유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주식 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그 금리가 낮을 때는 금리가 낮을 때는 정말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주식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그만큼 은행에 돈을 예적금을 들지 않고 이런 위험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그 위험 자산으로 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음, 제가 다시 이런 설명을 자꾸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간단한 경제 구조를 좀 아시면 주식을 바라보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시야가 많이 넓어지니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물가는 계속 치솟고, 그리고 이제 어, 이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겪는 게 뭐 금리가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을 겪는다기보다는 시중 통화량이 은행으로 들어오지가 않죠. 예, 금리가 낮으니까 누가 은행에 저금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뭐 경기부양책으로 또 1조 5천억 원이 5차 경기부양책으로 나올 것 같은데, 5천억 불이 나올 것 같은데, 1조 5천억 불이라는 그 엄청난 돈이 또 유동성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은행으로 회수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주식 시장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지만, 사실 주식 시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실물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수는 또 없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길 바라지만, 사실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만큼 은행으로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만 그, 그 기업들이 계속 일을 해서 어닝을 만들 거고요. 그래야만 이제 주가가 정말 그 탄탄하게 올라가겠죠.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이제 전공이 건축인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지은들 기초가 만약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 그러면 이제 부동침하라고 합니다.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생깁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겠죠. 그거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기초고 주식이 아무리 멋들어지게 올라간다고 해도 기초가 무너지는데 주식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무너지죠. 결국은 다 버블이 나중에 대폭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과학이 들어왔죠. 과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조정에서 이런 대하락을 맞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오늘은 주제를 정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를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서둘러서 자꾸 매수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은 다 이제 저가에 매수한다기보다 추격 매수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주례이 분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아, 내가 지금 이거를 빨리 사야만 이 지금 오름세를 내가 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를 사지 않으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심리를 이제 헤지펀드나 이 공매도꾼이나 이 그 기관 세력들이 그런 개인의 심리를 탈탈 털어서 자기들 이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아 내가 계좌가 막 수익률이 오르니까 되게 좋으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올해 2020년도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들은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 그 수익률이 올라가는 만큼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관에서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만큼 다 이 사람들이 이익으로 수익으로 갖고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헤지펀드들이 많이 하고 공매도꾼들이 많이 이제 주가를 막 끌어올려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떨어지는 양만큼 이제 이익을 공매도꾼들이 가져가는데 개인들은 그들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기기 어려우니까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서린 우드가 있죠. 아 죄송합니다. 오늘 유난히 또 목이 더 안 좋네요. 캐서린 우드가 이제 막 테슬라에 대해서 막뭐 테슬라가 앞으로 7,000불이 가고 15,000불이 가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유튜버들이 그 캐서린 우드의 그 방송을 틀어주면서 자, 테슬라 이렇게 간다. 진짜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뭔가 정보를 의심하지 않으면 다 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이죠. 주가를 올리고 자 그러면 유튜버들은 뭐 합니까? 유튜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유튜버가 있다면 그 사람들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직한 겁니다. 근데 뭐 유튜버들 중에 보면 막 지금 시장이 막 이런 상황에서도 그 종목을 막 소개하고 뭐 미국 주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흑사진은 전혀 없이 청사진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송을 들으면은 막 정말 이제 궁금하고 또 그런 방송이 그럴싸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거기 몰리죠. 하지만 그런 유튜버들은 또 유튜브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본주의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다. 다 막연한 서비스가 아니라 전부 다
본인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 머니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이 점심에 밥을 먹을 때도 1,000원, 2,000원 막 따져보면서 식사를 하시죠. 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도 쿠폰 하나를 다 챙기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제가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미국 달러를 원화로 한번 계산을 해봐라.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를 하는 건지. 마치 이 10불은 10원처럼 생각이 되고요. 100불은 100원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0불이 얼마입니까? 뭐 달러당 지금 1불에 1200원으로 그냥 쉽게 계산하자면 12,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100불이 얼마입니까? 100불은 100원이 아니라 12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한국 주식을 하면서 12만 원짜리 사기는 어려워해도 100불은 쉽게 삽니다. 그게 저도 이제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달러가 마치 물건처럼 느껴져서 그런 큰 고민하지 않고 돈을 막 쓰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이제 깨우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현금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가 어떤 유튜버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주식 관련된 책을 사셔서 진짜 미국 주식 관련 좋은 책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리고 이왕 주식 하시는 거 좀 세련되게 하셔야죠. 내가 주식도 정말 폼나게 해야 됩니다. 폼이라는 게 어떤 뭐 겉멋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자기 투자 철학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던 건데 사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냥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뭐 투기적인 종목을 막 레버리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도 투자 철학 얘기를 하시는데 자,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우리가 설립자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에 어, 내, 내 자산을 투자해서 자본화를 만들어서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성장을 응원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면 우리의 수익도 뭐 배당금을 받든 아니 주가가 오르든 우리의 수익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그 극대화시키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향후에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내가 뭐 인버스에 하락장에 베팅하고 내가 레버리지가 있는 그런 뭐 종목에 내가 매수를 해서 내가 투자라고 말하는 거는 투자 철학을 말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서 이거는 어떤 언밸런스죠.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정말 주식을 지금 얼마나 공부하기 좋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는 투자를 잠시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굳이 산에서 지금 어, 조금 있으면 불이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내가 산에 올라가면 내가 뭐 불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불이 난다면 내가 죽거나 다치겠죠. 심하게 화상을 입겠죠. 기다리는 겁니다. 안전해질 때까지. 그럼 우리 기다리는 동안 뭐 합니까? 공부하면 되죠. 책을 보고 책을 사다 보고 주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고 피터 린치의 책도 있고 뭐 이기는 투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뭐 그런 워렌 버핏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뭐 존니 씨도 지금 뭐 책을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주식에 대한 좀 세련미를 좀 만드시고 또 어떤 철학이라든가 자기 어떤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 그런 것들을 좀 쌓는 시간을 갖기에 지금은 너무 좋죠.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밤늦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읽고 싶어도 읽을 만한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제가 주식을 처음에 투자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 20권 정도 책을 읽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기업에 투자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어떤 정말 책 한 권 보지 않고 지금 미국 주식을 급하게 들어와서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시더라도 사실은 투기라고 봐야 돼요. 자, 투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막 내 수익률, 계좌 수익률만 보면서 행복했다, 또 우울했다, 슬펐다, 힘들었다 하게 되시는데 자기가 정말 기업을 어떤 뭐 분석해서 정말 이 기업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생겼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대폭락장이 온다고 해도 저는 사실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망할 회사가 아니고 내가 천불짜리 한 주에 천불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1불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은 내가 매도하지 않는 이상 천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내가 그 주식을 1불에 매도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999불에 손해를 보고 1불짜리 현금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을 자꾸 분석해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어떤 분이 주식은 이제 아무 때나 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떨어져서 천불이 일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애초에 들어갈 때는 좋은 조건에서 들어가야겠죠.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언듈레이션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언덕을 만듭니다. 얘네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떨어지냐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을 냅니다. 올라갔으니까 얘들은 수익을 내야죠. 얘네들은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투자자들이 계속 이 포트폴리오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갖고 있다. 이걸 끝까지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다 일부 매수를 하면서 계속 수익으로 창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추격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그걸 다 수익으로 중간중간에 다 매도해서 가져가죠. 그럼 그 매도하는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매도하는 순간에 그때 들어가서 사면 되죠.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성급하게 막 조급하게 지금 이 버스에 안 타면 이 버스에 다시는 못 탈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은 게으르게 안 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돈을 주고선 이 사람들은 한 개밖에 못 샀던 거 이 사람들은 두세 개씩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른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투자할 필요 없다. 왜냐? 헤지펀드나 기관 세력들, 공매도꾼들이 다 떨굽니다. 떨구기 때문에 그때 떨굴 때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두세 달 전 주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낮아졌죠. 그 두세 달 동안 열심히 투자하신 분들이, 부지런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게으르게 지금 있었던 분들한테 손해죠. 지금 게으르게 있었던 분들은 같은 돈으로 몇 개를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시장을 읽는 자꾸 눈을 키우셔야 돼요. 내 갖고 있는 어떤 종목만이 아니라 내 기업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지수를 볼 수 있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달러에 대한 개념, 또 이런 어떤 그 환율에 대한, 달러는 이제 환율이죠. 그 개념과, 그리고 금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서 지금 주식이 오를 타이밍인지 떨어질 타이밍인지, 뭐 아까 설명드린 어떤 옵션 만기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만기일 기다려서 떨어질 때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들, 그렇게 시장을 좀 읽는 눈을, 책을 좀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세련되게 어, 투자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버들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투자자가 돼야지, 내가 어떤 스스로의 베이스도 없이 그냥 유튜버들의 어떤, 마치 그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 마치 무슨 교주를 따라가듯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은 여러분들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제가 책임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자, 은행은 예적금을 들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보호를 받죠. 하지만 주식은 그 누구도, 내가 투자한 기업조차도, 어, 물론 뭐 채권 형식을 갖고 있는 우선주에 투자를 하면 뭐 주식을 이 회사가 부도가 나도 받는다고 하지만, 우선주가 첫 번째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될 그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선주라고 하더라도 거의 못 받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소중한 머니를 투자를 할 때는 스스로가 진정한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진정한.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질 기업을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투자 철학, 어떤, 제가 그런 투자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좀 미뤄지는데요. 어, 과연 내가 지금 주린이로서 들어온 게, 남들이 야 예를 들어서 애플에 투자하면, 뭐 그 뭐 테슬라에 투자하면,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부자 된다더라. 그래서 서둘러서 막 돈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와서 일단 계좌 만들어서 돈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 투자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최근에 제가 되게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친한 지인분한테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미국 주식에 어느 종목 하나에 투자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그분도 투자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제가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이 이제 딱 공부하기 좋으니까, 미국 주식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딱 일단은 스톱 하시고, 뭐 많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조금씩만 분할 매수하시고, 서점에서 얼른 책을 사다가 책들을 좀 보세요. 보시고, 그런 모든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세련되게 갖춰졌을 때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참 많이 될 겁니다. 이제 걸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저도 좋아하는 방송이 몇 개가 있는데, 뭐 그 방송을 제가 어떤 방송이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피했으면 하는 방송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뭐 어떤 방송이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 그 어떤 막 정량적인 수치를 막 카운트하면서 막 그 기업을 비교해서 어떤 기업이 1위 기업이냐 2위 기업이냐, 그런 방송들은 여러분들이 그 들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은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기업을 어떻게 정량적인 수치로 카운트해 가지고 이 기업의 뭐 ROE 값이 얼마라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쉽게 아는 퍼값을 비교해 가면서 뭐 이 기업이 이래니까 이 기업이 이 부분에서 몇 개를 갖다 놓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방송은 글쎄요. 그 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방송을 만약에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과거에 있었던 수치 그걸 가지고 현재의 이 기업들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 과거에 그럼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회사, 테슬라를 어떻게 그런 수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테슬라는 이제 어닝에서 지금 흑자가 난 지 몇 분기 안 되는 회사죠. 근데 어닝도 별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죠. 그런 수치를 전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치를 계산할 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뉴욕 대학의 그 재무학 교수 중에 그 에스워드 다모다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SK 회장이 읽으면서 극찬한 회장인데 그 내러티브 앤 엠버스라는 그 책을 보면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앤 넘버스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거의 그런 정량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걸 기업을 분석할 수가 없고요. 그런 거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이 되고 어, 스토리텔링 이 기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테슬라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죠. 일론 머스크가 지구인을 막 우주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이런 전기차 시장을 아예 이제 디지털 플랫폼화 시켜서 정말 그 지금까지 어떤 내연기관차들이 발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배터리 자체도 아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정말 슈퍼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꿈을 갖고 있는 기업에 주식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업은 아니에요. 저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지만 저는 테슬라보다 다른 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30% 정도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정량적인 카운트에서는 어떤 좀 불리한 조건이지만 이 회사가 R&D에 투자를 많이 해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죠. 이 회사가 그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서 미래에 정말 큰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구글이 그렇죠. 물론 아마존과 구글은 정량적 수치에서 그렇게 아마존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닝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구글도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글에 대한 엄청난 제 믿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닝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광고 수출 매출 이익에서 이제 과거보다 많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됐죠. 하지만 그들한테 왜 투자를 합니까? 그들의 미래 비전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들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그런 어떤 카운트만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를 막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막 전문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방송은 저는 이 주린이 분들께서 자칫 착각할 수 있다. 주식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특히나 예를 들어서
가치주라든가 전통적인 그런 가치주, 뭐 은행주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필수 소비재라든가 이런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량적인 수치가 뭐 한 50% 이상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그 파망 종류, IT 초우량주 이런 종류들은 그런 걸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애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량적인 수치에서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더 애플을 추천하는 건 정량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애플의 미래 비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떤 투자에 대한 자기 투자 철학을 세련되게 공부를 계속 하시고 기업을 내가 직접 정량적인 어떤 카운트도 직접 들어가서 해보시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자꾸 찾으시고 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이런 전략적으로 어, 정말 그 아마추어처럼 막 어떤 그 아까 설명드렸던 캐서린 우드 같은 사람들이 막 주식이 막 그 테슬라가 7천 스라가 되고 2만 스라가 된대 그러면 야 지금 안 사면 내가 지금 막 이 금액에 더 이상 못 들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을 번다기보다 내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해라. 자기랑 관련된 기업. 제가 영상에서 제가 구글과 애플과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기업이 또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또 이 기업이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라면 내가 중간에 뭐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내가 만족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의 근거는 이 기업의 어떤 성장 동력을 내가 파악을 했겠죠. 그렇다면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배가 고프더라도 미래에 큰 리턴을 나에게 줄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제가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힘들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께서 어제 주가의 많은 하락 때문에 힘드실 것 같고 또 저는 뭐 사실 어제 그 정도의 주가의 어떤 하락장은 제가 뭐 주식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하락장에 비해서 너무 경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하지만 주린이 분들이라면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계좌가 벌써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자, 우량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미 산 거라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도 훌훌 털어버리셔야 돼요. 털어버리시고 미국 주식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3월 같은 대폭락장이 오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온다고 해서 내 주식이 1000불짜리가 1불이 됐다고 해도 내가 매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공포지수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제 손절매죠. 정말 내가 멘탈이 약한 사람은 어느 구간에서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제가 그 영상을 따로 한번 찍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식을 길게 하신다는 가정하에서 10년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폭락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없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빨리 손 털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돈을 벌어도 내가 계좌에 수익률이 나도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깝치다가는
정말 그 시장한테 싸대기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내가 돈을 벌어도 겸손해야 돼요. 왜냐, 이 주식 그 증권 계좌에 나의 수익률은 내가 그거를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이거는 위험 자산이에요. 언제 갑자기 확 꺼질지 모르는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수익률이 막 높다고 해서 내가 겸손을 잃고 막 나처럼 하면 돈 벌어 막 이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주려고 말씀을 드렸는 그 화면 저 촬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경고를 더